아버지가 어머니께 고백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요? 그 여자는 50년 전 첫사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편지 인생극장의 윤지혜입니다. 하루의 끝,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반편지를 열어봅니다. 제보 사연을 각색하여 전해드리는 실화 기반 감성극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마음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50년 전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그 충격적인 고백.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마음 편히 기대어 지금부터 오늘의 반편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지혜님. 저는 올해 48이 된 직장인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로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올해로 결혼 51년을 맞으신 부부입니다. 아버지는 76, 어머니는 74살이시죠.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손주들까지 예뻐해 주시는 정말 모범적인 노부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정말 금슬이 좋으셨어요. 물론 가끔 다투시는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시는 모습이었죠. 특히 아버지는 어머니를 정말 소중히 여기셨어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기념일마다 작은 선물도 준비하시고 주변 분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그런 아버지가 가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실 때가 있었어요. 특히 TV에서 옛날 가요가 나올 때 또는 부산 이야기가 나올 때면 왠지 모르게 시선이 흐려지시곤 했죠. 하지만 저희는 그냥 나이 드시면서 옛날 생각이 나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76세 생신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모두 모여서 생일상을 차려드렸는데 평소보다 아버지가 많이 조용하셨어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시면서도 왠지 모르게 울적해 보이셨죠? 식사를 마치고 다들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손주들까지 조용해질 정도로 진지한 분위기였죠.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닌지, 아니면 무슨 큰일이 생긴 건 아닌지, 온 가족이 긴장했죠.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50년 넘게 너희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이 있었다. 그 순간의 충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천둥번개가 머리 위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고 저와 제 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주들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알았는지 조용히 있었죠. 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으시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더 이상 숨기고 살 수가 없겠더라. 너희 엄마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아버지의 표정에는 결연함과 동시에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는 사람의 얼굴 같았죠. 1972년 내가 23살 때였다. 아버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연애를 하는 시대가 아니었지. 대부분 중매로 결혼을 했어. 하지만 나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 한숨 소리에는 50년 동안 쌓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놀람보다는 마치 역시 그랬구나 하는 듯한 체념 같은 것이 느껴졌죠. 아버지의 첫사랑, 그 여자의 이름은 순자였다고 하셨습니다. 순자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5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죠. 1970년대 초 아버지는 서울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이던 시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꿈을 키우던 시대였다고요. 순자 씨는 같은 동네에 살던 약국딸이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약국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저녁 퇴근길에 그 약국 앞을 지나가곤 했어. 순자가 카운터에 서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지. 아버지는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순자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키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지. 그리고 눈이 정말 맑고 예뻤어.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했고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어. 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한 기억인 것 같았죠. 처음에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 약을 사러 갈 일도 별로 없었고 용기도 없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1972년 가을이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감기에 걸려서 약을 사러 간 날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국에 들어가서 감기약을 달라고 했는데 순자가 많이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확 녹아버렸어. 그때부터 아버지는 핑계를 만들어서 약국에 자주 들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두통약도 사고 소화제도 사고 때로는 약국에서 파는 과자나 음료수를 사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순자도 나를 알아보더라고. 또 오셨네요라고 웃으면서 말을 걸어주곤 했어.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드디어 용기를 냈다고 하셨어요. 차라도 한 잔 하실래요? 순자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고 하셨어요. 네, 좋아요. 1972년 겨울 두 분은 처음으로 함께 차를 마셨다고 하셨어요. 약국 근처에 있는 작은 다방에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순자가 말하더라고. 사실 나를 며칠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매일 약국 앞을 지나다니는 젊은 남자가 있는데 예의 바르고 친절해 보인다고.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날 수 있었어. 주로 일요일 오후에 동네 뒷산을 함께 걸었지. 그때는 데이트라고 해봤자 그게 전부였어. 손도 잡기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다고 하셨어요. 순자와 함께 산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좋았어. 순자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꿈도 많았어. 언젠가는 서울에서 큰 약국을 차리고 싶다고 하더라고.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도 함께 꾸었다고 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순자와 결혼해서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고 살고 싶었어. 순자도 그런 내 마음을 알고 있었고 둘 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지.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1973년 봄이었어. 그때까지 우리는 거의 6개월 동안 만나고 있었지. 서로의 마음도 확인했고 미래에 대한 약속도 했었어. 그런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순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심장마비였지. 그것도 약국에서 손님을 응대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대. 순자 씨는 하나뿐인 딸이었고 갑자기 집안의 기둥이 사라진 상황이 된 것이었다고 하셨어요. 순자 어머니는 약국을 혼자 꾸려갈 수가 없었어. 약사 자격증도 없으셨고 나이도 많으셨거든. 결국 약국을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순자가 떠나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 서울역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 둘 다 울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다릴게 라고 했어. 돈을 벌어서 부산으로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지. 그때 순자 씨가 한 말이 아직도 아버지의 가슴에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오빠, 저 꼭 기다릴게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순자 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셨어요. 기차가 떠나고 순자 씨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버지는 플랫폼에 서 있었다고 하셨어요. 순자 씨가 떠나고 나서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지. 빨리 돈을 모아서 부산으로 가고 싶었거든. 6개월만 더 있으면 부산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 모은 돈으로 부산에 가서 순자 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계획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운명은 아버지에게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1973년 가을 아버지의 부모님이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중매 이야기를 들고 나타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우리 어머니와의 중매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순자와 사귀는 걸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어. 사실 아버지는 순자 씨와의 관계를 부모님께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정도로만 언급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반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가난한 집 딸과 무슨 결혼이냐? 네가 책임질 수 있겠냐? 부산까지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시절에는 부모님의 말씀이 곧 법이었죠. 특히 결혼 같은 중요한 일은 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데려온 중매 상대가 정말 좋은 분이었어. 바로 우리 어머니였죠. 너희 엄마는 교육도 잘 받았고 집안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성격이 정말 좋았어. 첫 만남에서부터 편안함을 느꼈어. 1973년 가을 아버지는 어머니를 처음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전통적인 중매 방식으로 양가 부모님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는 정말 단아하고 아름다웠어. 말도 차분하게 잘했고 예의도 바랐지. 우리 부모님도 양쪽 부모님도 모두 만족했어.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순자 씨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에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 너희 엄마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순자에게 가 있었거든. 며칠 후 양가에서는 결혼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아버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고 하셨죠. 매일 밤마다 고민했어.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하나, 아니면 내 마음을 따라야 하나.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 그 무렵 아버지는 순자 씨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쓰고 또 쓰고를 반복하면서도 보내지는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나에게 중매가 들어왔다. 부모님이 반대하신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순자에게 할 수 있겠어?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순자를 정말 책임질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 당시 내 월급으로는 서울에서 살기도 빠듯했거든. 부산에 가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 그리고 순자 씨의 상황도 마음에 걸렸다고 하셨어요. 순자네도 어려운 상황이었잖아. 아버지를 잃고 의지할 곳은 부산의 친척뿐이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타나서 결혼하자고 하는 게 순자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 싶었어. 2달간의 고민 끝에 아버지는 결국 어머니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그게 모든 사람에게 최선인 것 같았어.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너희 엄마도 좋은 사람이고 1974년 봄에 결혼이 결정됐어.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순자 생각이 났어.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인지, 순자는 지금 어떤 마음일지.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고 하셨어요. 결혼식 전날 밤, 드디어 순자에게 편지를 썼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 그 편지에는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하셨어요. 순자야, 정말 미안하다. 나는 내일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 너를 잊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다오. 평생 미안할 것 같다. 결혼식 날.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엄마는 정말 아름다웠고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줬어. 나도 행복해야 할 순간이었는데 내 가슴 한구석은 계속 비어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후 아버지는 그 편지를 부산으로 보냈다고 하셨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 당연했지. 순자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정말 좋은 아내였어. 아버지는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잘 이해해주고 가정을 잘 꾸려나갔지. 시부모님도 잘 모시고 너희들도 훌륭하게 키워주고 나에게는 정말 고마운 분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솔직하게 인정하셨어요. 결혼 초기에는 너희 엄마에게 완전히 마음을 주지 못했다고요?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힘들었어. 너희 엄마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순자 생각이 났거든.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순자 씨 생각이 났다고 하셨어요. 너희 엄마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순자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내 편지를 받고 얼마나 울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다고 하셨어요. 가끔씩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거나 우울해할 때가 있었어. 너희 엄마가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고 둘러댔지만 너희 엄마도 눈치를 채셨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서서히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엄마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나의 어딘가 부족한 부분도 이해해주고 묵묵히 가정을 지켜줬지. 그리고 너희들이 태어나면서 점점 현재에 집중하게 되었어. 저와 형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점점 가족에게 향했다고 하셨어요.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행복했어. 이런 소중한 가족을 이루게 해준 너희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도 커졌고, 순자 생각보다는 현재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지.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고 하셨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미안함과 그리움이 있었어. 특히 힘들 때마다 순자를 떠올렸지. 사업이 어려울 때, 너희들 교육비 때문에 고민할 때, 문득 순자와 함께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했어. 가끔 TV에서 부산 관련 뉴스가 나오거나 옛날 가요가 나올 때면 아버지는 더욱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고 하셨어요. 1970년대 노래가 나오면, 특히 순자와 함께 들었던 노래가 나오면 마음이 먹먹해졌어.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 세월이 흘러 저희가 성장하고 결혼하고 손주들까지 생겼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금실 좋은 부부로 지내셨고 주변에서도 부러워하는 부부였어요. 아버지는 점점 현재의 삶에 만족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손주들이 생기고 나서는 정말 행복해 하셨죠. 손주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얻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너희 엄마와 함께 이런 가정을 이뤘다는 게 감사했지? 그때는 순자 생각도 많이 줄어들었어. 하지만 2년 전 모든 것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 순자 씨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라고 하셨어요. 부산에서 만난 중학교 동창이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날 그 친구가 갑자기 물어보더라고. 그 친구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서울에서 만났던 여자친구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너 서울에 있을 때 사귄 여자 있었잖아. 이름이 뭐였더라? 순자. 그 사람 말이야.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다고 하셨어요. 50년이 지났는데 친구가 갑자기 순자 씨 이야기를 꺼낸 거죠.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 친구는 최근에 부산의 한 경로당에서 순자 씨를 만났다고 했어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혼자 계시더라. 아직 결혼 안 하고 사신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는 머리가 하얘졌다고 하셨어요. 50년이 지났는데 순자가 아직 혼자라고? 친구가 전해준 이야기는 이랬다고 하셨어요. 순자 씨는 부산으로 내려간 후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았는데 여러 번 좋은 인연이 있었지만 번번이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거야. 그 순간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 혹시, 혹시 내가 보낸 그 편지 때문에 순자가 상처받아서 결혼을 포기한 건 아닐까? 내 때문에 순자가 평생을 혼자 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날 밤부터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 50년 동안 나는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순자는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버지는 그때부터 깊은 죄책감에 빠지셨다고 하셨어요. 매일 밤마다 너희 엄마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순자 생각만 났어. 너희 엄마에게 미안하면서도 순자에게 더 미안했어. 며칠 후 아버지는 몰래 부산까지 가보기로 결심하셨다고 해요. 너희 엄마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어. 정말 나쁜 남편이었지. 부산에 도착해서 아버지는 순자 씨가 사는 동네를 찾으셨다고 해요. 작은 아파트 단지였어. 그리 새롭지도 않고 그리 낡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곳이었지. 그리고 멀리서 순자 씨를 보셨다고 해요. 50년이 지났지만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순자였어. 그 따뜻한 미소로 이웃들과 인사하는 모습도 예전 그대로고. 하지만 다가가서 말을 걸 용기는 없으셨다고 해요. 무슨 얼굴로 나타나겠어? 50년 전에 편지 한 통으로 이별을 통보한 내가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아버지는 그날 멀리서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그냥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아버지는 정말 고통스러워하셨어요. 매일이 지옥 같았어. 너희 엄마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계속 순자 생각만 났어. 그리고 죄책감이 밀려왔지. 그렇게 몇 달을 고민하던 아버지는 결국 결정을 내리셨다고 해요.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하신 거죠.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없었어. 이 나이가 되니까 정직하게 살고 싶었어. 너희 엄마에게도 미안하고, 너희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에게 너무 미안했어. 그래서 76세 생신날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고백하셨던 거였어요. 아버지의 고백을 들은 우리 가족의 반응은 정말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얼굴이 창백해지셨지만 의외로 차분하셨죠.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제 형은 완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50년을 함께 산 어머니 앞에서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형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였어요? 장난이었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소중하셨으면 왜 어머니와 결혼하셨어요? 왜 우리를 낳으셨어요? 50년 동안 거짓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를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이해해야 할지 그저 혼란스러웠어요. 손주들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알았나 봐요. 조용히 있으면서 어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아버지는 형의 비난을 묵묵히 들으셨어요. 변명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방에 들어가 버리셨고 형은 화가 난 채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버지가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사셨구나. 어머니는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계속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수가 훨씬 적으셨고 아버지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형은 아예 집에 오는 횟수를 줄였고요. 그런데 3일 후 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처음보다는 차분해 보이셨어요. 나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미리 알고 계셨다고요? 결혼 초기부터 느꼈어. 당신이 완전히 나에게만 마음을 주지는 않는다는 걸.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워낙 중매 결혼이 많던 시대라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빈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 어머니는 50년 넘게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가끔씩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표정이나 우울해할 때가 있었잖아. 그럴 때마다 혹시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이 있었나 싶었어. 그런데 어머니가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놀라웠어요. 하지만 나는 참았어.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좋은 아버지였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어. 다른 여자한테 빠져서 가족을 버리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하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느꼈거든.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0년 넘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오셨다는 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고마웠어. 우리도 좋은 가정을 이뤘고 너희들도 잘 키웠고 나름 행복했어. 그러면서 어머니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해지더라.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아버지 마음의 짐도 덜어드리고 싶고, 솔직히 나도 어떤 분인지 궁금하거든.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고 하시는데, 어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괜찮다는 건 아니야.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이제 나도 늙었고 아버지도 늙었는데 언제까지 이런 마음에 짐을 지고 살겠어? 어머니의 현실적이고 성숙한 태도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혼자 사신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잖아. 우리 때문에 혼자 사신 거라면 더욱 저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형에게도 전했어요. 형은 처음에는 완전히 반대했어요. 미쳤어? 어머니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해? 이미 충분히 상처받으셨는데. 하지만 며칠 후 형도 마음을 바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걸 보니까 차라리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순자 씨를 만나보기로 결정했어요. 순자 씨의 연락처를 찾는 데는 며칠이 걸렸어요. 아버지의 부산 지인을 통해서 겨우 전화번호를 구할 수 있었죠. 아버지가 전화를 거실 때 정말 떨리셨다고 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어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순자 씨의 목소리였다고 하셨어요. 50년이 지났지만 아버지는 바로 알아보셨다고 해요. 순자 씨, 혹시 저 기억하세요? 50년 전에.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순자 씨가 조용히 대답하셨다고 해요. 네, 기억해요. 순자 씨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바로 알아보셨던 거예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 다음 대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버지는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순자가 먼저 물어보더라고. 잘 지내셨어요? 아버지는 그때의 감정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 미안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 아버지는 순자 씨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다고 해요.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자신이 50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에 대해서도요. 순자 씨는 처음에는 망설이셨다고 해요. 괜찮을까요? 부인분이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의 의지를 전하자 순자 씨도 만나기로 하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한번 뵙겠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어떤 분과 가정을 이루셨는지. 그렇게 저희는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함께요. 형은 일정상 따라오지 못했지만 잘 다녀오라며 배웅해 줬어요. 부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의 분위기는 정말 묘했어요. 아버지는 계속 긴장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과연 이 만남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순자 씨와 만나기로 한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순자 씨가 제안하신 곳이었죠. 찻집에 들어갔을 때 한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버지는 바로 알아보셨어요. 순자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담겨 있었어요. 순자 씨도 저희를 보자마자 일어나셨어요.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순자 씨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보시면서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부인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떨리네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순자 씨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궁금했어요. 제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던 분이 어떤 분인지. 그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50년 전에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성이 마주 앉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순자 씨는 정말 마음씨 좋은 분이셨어요. 먼저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가정을 이루셨네요. 부인분도 훌륭하시고 자녀분들도 잘 키우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좋은 남편으로 만들어주셔서 제가 그분을 사랑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역시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어머니도 순자 씨의 인품에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저희가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날 저희는 정말 긴 대화를 나눴어요. 50년 동안의 서로의 삶에 대해서요. 순자 씨는 아버지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편지를 받았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울기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제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분의 행복을 바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이해했고요. 그리고 순자 씨는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몇 년은 솔직히 상처 때문이었어요. 다른 분들과 만나도 자꾸 그분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인연들이 있었어요.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죠. 하지만 매번 잘 안 됐어요. 타이밍이 안 맞거나 서로 마음이 다르거나 그러다 보니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순자 씨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이게 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나름대로 평온해요. 좋은 이웃들도 있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제 사랑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순자야, 정말 미안하다. 50년 동안 너 때문에 마음고생이 컸어. 혹시 내 때문에 결혼을 못한 건 아닌지 계속 걱정했어. 순자 씨는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한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날의 만남은 정말 의미 깊었어요. 50년 동안 각자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드디어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순자 씨는 어머니에게 특별히 고마워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50년 동안 참고 견디셨다니. 어머니는 순자 씨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랑도 있다는 것을요. 두 분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 두 여성이 보여주는 성숙함과 관용이 놀라웠거든요. 순자 씨는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분은 정말 좋은 아버지셨을 거예요. 저도 그분과 함께였다면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중간에 몇 번 그분 소식을 들었어요. 결혼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자녀분들이 태어났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어떡해요? 부산에도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중에 그분과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가끔 소식을 들었죠. 순자 씨는 50년 동안 아버지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복잡했어요. 슬프기도 하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분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싶었어요. 순자 씨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5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순자 씨에게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말들을 털어놓으셨어요. "순자야, 정말 많이 그리웠어.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어. 내가 너를 버린 것 같아서. 평생 마음의 짐이었어." 순자 씨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버렸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저도 그때 상황을 이해해요.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때 막막했거든요. 순자 씨는 50년 전에 자신의 심정도 털어놓으셨어요. 아버지를 잃고 갑자기 부산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그분이 정말 부산까지 와주실지, 그리고 와주신다 해도 저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50년 전에 그 선택이 단순히 아버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시대의 한계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는 것을요. 어머니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완전히 제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마다 서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떡해요? 사랑이 꼭 완벽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이 저를 100% 사랑하지 않더라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만큼은 진짜였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자 씨도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훌륭하세요. 저는 그런 관용을 베풀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5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죄책감, 그리움과 아픔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요. 마지막에 순자 씨가 아버지에게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이제 그만 미안해 하세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 덕분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시고 마침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았어요. 고마워, 순자야. 정말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정말 홀가분해하셨어요. 50년 넘게 마음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드디어 내려놓으신 것 같았죠. 정말 가슴이 시원하다. 이렇게 후련할 줄 몰랐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야 당신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것 같아. 그리고 순자 씨를 만나보니 왜 당신이 그분을 사랑했는지 알겠어. 오히려 어머니는 아버지를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시작했어요. 형도 저희가 돌아온 후 이야기를 듣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순자 씨라는 분도 정말 훌륭한 분 같아요. 현재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더 끈끈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고 오히려 더 다정해지셨어요. 순자 씨와도 가끔 안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계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부 전화를 하시고 명절에는 안부 카드를 보내기도 하세요. 지난달에는 순자 씨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오신다고 해서 저희 가족이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함께 했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였죠. 그날 식사 자리에서 순자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5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니. 어머니도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우리 모두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봐요. 젊었을 때라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때 정말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어. 두 사람 모두 너무 고마워. 손주들도 순자 씨를 순자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잘 따라요. 순자 씨도 손주들을 정말 예뻐해 주시고요. 특히 첫째 손주인 저희 아들이 순자 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순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정말 멋있었나 봐요. 할머니가 좋아할 만했어요. 그 말을 듣고 순자 씨가 빙긋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는 분이었어. 지금도 멋있고.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풍경이 가능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사랑과 가족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랑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100%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의 애정과 책임감으로 50년을 함께 살아오셨어요.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도요. 순자 씨가 보여주신 그 마음 50년 동안 멀리서 아버지의 행복을 빌어주신 그 마음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관용과 이해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극복해 나가신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의 완벽한 결합이 아니에요. 각자 부족함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몇 주 전에는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느낀 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함인 것 같아. 나는 너무 늦게 정직해졌지만 너는 항상 솔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너도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으로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기억해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어. 어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어. 그걸 모두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그 비밀 때문에 현재의 소중한 사람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 지금도 가끔 아버지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표정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죄책감이나 후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시는 평화로운 표정이에요.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세요. 이제는 모든 걸 이해하시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TV에서 1970년대 가요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어머니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여보, 춤 한번 춰볼까?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으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춤이야? 하지만 결국 두 분은 거실에서 조용히 춤을 추셨어요. 50년을 함께 산 부부의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다고.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늙어가는 것 말이에요. 순자 씨도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너무 완벽한 걸 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이해와 포용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들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후회되는 선택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선택도 하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라는 것 같아요. 아버지처럼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고, 순자 씨처럼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고, 어머니처럼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76세가 되어서야 진실을 털어놓으셨지만 그 용기가 오히려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만약 아버지가 끝까지 혼자만 그 비밀을 간직하셨다면 우리 가족은 이런 깊은 이해와 화해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도 배웠어요. 아버지가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서로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작은 차이나 부족함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가족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나중에는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성숙한 가족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관용과 이해심을 배우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며칠 전에는 순자 씨가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감기에 걸려서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시면서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셨어요. 가족이잖아.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순자 씨를 가족으로 여기고 계신 거예요. 부산에서 이틀 머물다 오신 부모님은 정말 뿌듯해 하셨어요. 순자가 많이 좋아했어. 우리가 와서 돌봐주니까 정말 고마워하더라.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어머니도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사랑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을요. 연인 사이의 사랑, 부부 사이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순자 씨와 우리 가족 사이의 특별한 사랑까지. 순자 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사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에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의미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와 순자 씨의 사랑,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사랑, 모두 다른 형태이지만 모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랑들이에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만약 아버지가 그때 순자 씨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와 형은 태어나지 않았을 테고 지금의 가족도 없었겠죠. 하지만 그 또한 하나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지혜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과거의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이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순자 씨가 자주 하시는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 싶어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복잡한 마음님의 사연,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였습니다.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50년을 간직해온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가족의 사랑, 무엇보다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게 된 모든 분들의 마음까지. 사랑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랑,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름다운 추억이 된 사랑까지. 때로는 우리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들이 만나면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완벽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에 어떤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 그 마음을 인정하되 현재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사랑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반편지 인생극장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거나 설명란에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어머니가 숨긴 40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이니까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